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62년을 살아온 박춘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며느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듣고 나시면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우리 며느리 소영이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완벽한 효녀였어요. 김소영 씨는 정말 효부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친정 부모님 모시는 거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잘해드렸어요. 매달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해외여행도 1년에 2번씩 보내드리고 친정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 하면 밤새 간병하고 친정 아버지 생신이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우리 딸이 최고야. 친정에서는 소영이를 하늘같이 받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저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느꼈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결혼 전 첫 인사 왔을 때 소영이가 저한테 한 말이 어머님, 저는 솔직한 성격이에요.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해요. 그때는 시원시원한 성격이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고였어요. 결혼 후 한 달도 안 돼서 소영이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심했어요. 열이 38도까지 올랐거든요. 소영아, 미안한데 죽 하나만 끓여줄래? 힘없이 부탁했어요. 그런데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저 지금 친정 엄마랑 쇼핑 약속 있어요. 밥은 스스로 해 드세요. 성인이시잖아요. 그러고는 정말로 나가버렸어요. 38도 열에 몸살 앓는 시어머니 두고 그날 밤 우리 아들 재훈이가 퇴근해서 제가 아픈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아프세요? 소영이는 어디 갔어요? 친정에 갔대. 힘없이 대답했어요. 재훈이가 화를 내며 전화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아픈데 왜 집에 없어? 그런데 소영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오빠, 어머님은 성인이세요. 감기 정도는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친정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전화 소리가 워낙 커서 다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소영이는 친정일이면 뭐든지 1순위. 시댁일은 늘 뒷전이었어요. 추석 때였어요. 친척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차례상 준비하고 있는데 소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 친정에 가야 해요. 친정 엄마가 허리 아프다고 하셔서. 그럼 차례상은 어떡하니? 어머님이 하세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영이가 친정에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다 준비해드렸대요. 친정 어머니한테는 엄마,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런 식이었어요. 겨울에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도 소영이는 친정 아버지 건강검진 동행한다고 병원 갔어요. 3일 동안 혼자서 앓았어요. 약국에도 혼자 가고 죽도 혼자 끓이고.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코감기만 걸려도 소영이는 밤새 간병하면서 엄마,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참다 못해 재훈이한테 말했어요. 재훈아,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소영이가 친정하고 시댁을 너무 다르게 대하는 것 같아. 그런데 재훈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소영이도 친정이 더 편하죠. 이해해 주세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자책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소영이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저를 알아보고는 어머님, 소영이가 시어머니 욕 엄청 한다는 거 아세요? 네. 카페에서 친구들이랑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간섭이 심한지, 얼마나 구식인지 1시간씩 욕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제 간섭했나요? 제가 언제 구식으로 굴었나요? 오히려 소영이 눈치 볼까봐 이것저것 참고 또 참았는데, 그런데 밖에서는 저를 악역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소영이한테 물어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언제 간섭했니? 뭐가 불편했는지 말해줘. 그런데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친정 식구들이 더 편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아무런 미안함도 없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마음도 다쳤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진짜 큰일이 터진 건 바로 지난달이었어요. 그날은 저희 재훈이 아버지, 그러니까 제 남편 기일이었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거든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제 사상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소영이한테도 말했어요. 소영아, 오늘 아버님 기일이야. 같이 절 올리자. 그런데 소영이가 어머님, 저 오늘 친정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쪽이 더 중요해서 저녁까지 친정에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남편 기일보다 친정 아버지 생신이 더 중요하다고? 소영아, 그게 말이 되니? 내 시아버지 기일인데. 어머님,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목구멍까지 욕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며느리한테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혼자서 제사를 지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 혼자 절하고 혼자 울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며느리가 이럴 줄 몰랐어요.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소영이가 친정 아버지 생신에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미역국 끓이고 갈비찜하고 잡채 만들고 생신상을 정말 푸짐하게 차렸대요. 아버지, 오늘만큼은 왕이세요. 이러면서 친정에서는 효녀, 시댁에서는 독사.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일은 바로 일주일 전에 벌어졌어요. 그날 아침 제가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서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에 갔어요. 재훈이한테 전화해서 재훈아, 엄마가 응급실에 있어. 빨리 와. 재훈이가 소영이한테도 연락했죠. 그런데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오빠, 저 지금 친정 엄마랑 백화점 가기로 약속했어요. 어머님은 오빠가 돌봐주세요. 응급실에 실려간 시어머니보다 친정 엄마와의 쇼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재훈이가 화를 냈어요. 소영아, 엄마가 응급실에 있는데 쇼핑이 더 중요해? 오빠, 친정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요. 어머님은 아들인 오빤가 있으면 되잖아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검사받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정말 무너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뭐지? 정말 가족이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소영이 친정 어머니가 손목 삐었다고 연락 왔어요. 그러자 소영이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회사 조퇴하고 병원 데려가서 X-레이 찍고 물리치료까지 받게 해드리고 저녁까지 옆에서 간병했어요. 엄마 많이 아프시죠? 제가 매일 와서 봐드릴게요. 손목 빈 친정 어머니는 이렇게 극진히 돌보면서
응급실 간 시어머니는 쇼핑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날 밤 재훈이한테 말했어요. 재훈아, 엄마가 이제 정말 못 참겠어. 소영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런데 재훈이가 엄마, 소영이도 사람이에요. 친정이 더 편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또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아들도 이미 소영이 편이구나. 정말 서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오후에 택배가 왔어요. 소영이 앞으로 온 택배였는데 소영이가 없어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택배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들어 올리다가 떨어뜨렸어요. 상자가 열리면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리하려고 보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된 빚 독촉장이 잔뜩 나왔어요. 은행 대출 3천만 원, 카드 대금 1,500만 원, 사채업체 빚 2천만 원, 총 6,500만 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가 친정 아버지 빚을 대신 갚고 있다는 증빙 서류들. 매달 200만 원씩 2년 동안 갚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영이가 저한테 그렇게 박했던 거구나. 친정 아버지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런데 더 가관인 게 소영이 친정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여행비 준다, 용돈 준다 하면서 실제로는 빚 갚는 돈이었던 거예요. 친정 부모는 딸이 효녀인 줄 알고 실제로는 딸이 빚쟁이 뒤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소영이가 저한테 그렇게 인색했는지, 왜 시댁일은 늘 뒷전이었는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친정 아버지 빚 갚느라.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소영이 친정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었어요. 경마, 카지노, 온라인 도박.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빚을 졌던 거였어요. 소영이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친정 부모한테는 숨기고 혼자서 다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저한테 그렇게 냉대하면서 친정만 챙길 이유는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소영이가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소영아, 엄마가 실수로 내 택배를 떨어뜨렸는데 서류가 좀 보였어. 소영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뭘 보셨어요? 내 아버지 빈 이야기. 그 순간 소영이가 와르르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친정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라는 것, 2년 전부터 빚을 대신 갚고 있다는 것,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댁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 어머님,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소영이가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는지, 왜 돈에 그렇게 민감했는지.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소영아, 그럼 엄마한테는 왜 말을 안 했니? 가족인데 어머님이 알면 더 실망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오빠한테도 피해줄까봐.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를 완전히 남처럼 대했잖아. 소영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날 밤 재훈이한테도 모든 걸 말했어요. 재훈이도 충격을 받았어요. 소영아,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우리가 가족인데. 오빠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제대로 할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 차려드리고, 제가 아프면 간병해주고, 시댁 일도 먼저 챙기고,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 같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 친정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 받는 소영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전화를 끊더니 소영이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어머님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친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준 거였어요. 소영이 친정 아버지가 실제로는 도박으로 빚진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 그 여자한테 돈을 갖다 바쳤고, 그 여자가 사기꾼이어서 소영이 아버지를 완전히 털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영이가 2년 동안 갚은 그 돈이 다른 여자 사기에 당한 아버지 빚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사기꾼 여자가 돈을 다 가지고 잠적했고, 소영이 친정 아버지는 지금 경찰서에 사기 고발 접수하러 갔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제가 2년 동안 뭘 한 거예요? 소영이가 바들바들 떨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소영이가 2년 동안 아버지 바람기와 사기 피해를 모르고 혼자 감당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냉대했던 거였고, 결국 모든 게 헛수고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이 친정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소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이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한 줄 몰랐다. 소영이도 울고 아버지도 울고 보는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소영이 친정 아버지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소영아, 더 큰 문제가 있다. 뭔데요, 아빠? 그 여자가 아빠 이름으로 대출을 더 받았어. 5천만 원을. 그 순간 소영이가 주저앉더라고요. 뭐라고요? 5천만 원을 더요? 아빠가 모르는 사이에 신분증이랑 도장을 가져가서 총 빚이 1억 2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소영이가 2년 동안 갚은 돈도 4,800만 원인데 또 5천만 원이 추가된 거죠. 그 순간 소영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빠, 저 이제 어떡해요? 2년 동안 제 인생을 바쳐서 갚았는데 또 5천만 원이요? 소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죽을게. 친정 아버지가 정말 죽겠다고 하니까 소영이가 더 패닉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나섰어요.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깜짝 놀라서 저를 봤어요. 어르신, 이제 그만하세요. 소영이가 언제까지 아버지 뒤치다꺼리 해야 해요? 소영이 친정 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사사돈 빼기. 소영이는 이제 제 며느리예요. 어르신 문제는 어르신이 해결하세요. 경찰서에 신고하셨으니까 법적으로 해결하시고 소영이한테는 이제 손 떼세요. 그 순간 소영이가 저를 보더라고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어머님. 소영아, 이제 그만해. 내가 2년 동안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그날 밤 소영이와 진짜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2년 동안 어머님을 얼마나 서럽게 했는지. 소영아, 엄마도 이해 못한 게 미안해.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몰랐어.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니까 정말 고마워요. 처음으로 든든한 느낌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소영이도 사실은 혼자서 너무 힘들었던 거구나. 친정 아버지 빚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저한테 예민하게 굴었던 거구나. 물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만 이해는 됐어요. 그 이후로 소영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친정과는 선을 그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아빠 문제는 아빠가 해결하세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드리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 미리 만들어 놓고 제가 어디 아프다 하면 바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소영이가 친정과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친정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사돈댁,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딸한테 너무 의존했네요. 아니에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죠. 앞으로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소영이한테 짐 지우지 않을게요. 진짜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소영이 아버지도 도박 중독 치료받기 시작했어요. 사기꾼한테 당한 돈도 일부는 돌려받았고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반전이 한 달 후에 소영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2년 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안 생겼는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바로 생긴 거였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들 거예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아이였구나.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그랬던 거구나.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소영이는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기고 저는 손자 손녀 기다리는 재미로 살고 가족이 진짜 가족 같아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나요? 사람을 판단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하지만 혼자 끙끙 앓으면서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운 건 가족이라는 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것. 소영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죠. 지금 소영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걸 보면 정말 행복해요. 우리 첫 손자가 될지 손녀가 될지 모르지만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소영이도 이제는 진짜 우리 가족이 됐어요. 예전처럼 친정만 챙기는 게 아니라 시댁도 친정처럼 챙겨줘요. 어머님이 제 엄마예요. 이렇게 말해줄 때 정말 가슴이 따뜻해져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오해가 있으시면 한 번쯤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해결될 거예요. 저희처럼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지만 그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이해와 용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